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7월의 어느 날, 친구들은 바비큐 파티에 당신을 부르고 강물은 시원하게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다시 그 익숙한 자세로 밭고랑 위에 서서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왠지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제가 만약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의 관심만으로도 충분한 텃밭을 만들 수 있다면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정원사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봄의 모든 것을 계획해서 여름에는 정말 쉬면서 직접 키운 수확물을 만끽할 수 있는 20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더 이상 괭이질과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자, 바로 명확히 해둡시다. 게으른 텃밭은 잡초로 뒤덮인 방치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매우 영리하고 신중하게 계획되었으며 효율적인 텃밭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오셨던 것처럼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거의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단 한 번 구축할 것입니다. 이건 마치 투자와 같습니다. 봄 아주 초기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여름 내내 자유시간과 멋진 수확이라는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접근 방식의 바탕에는 퍼머컬처, 즉 자급자족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단계별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이 위에 그리는 아주 간단한 계획 말이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연필을 들고 단 한 저녁만 투자하면 여름 내내 수십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화가나 설계도 전문가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텃밭 구역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해 보세요. 북쪽과 남쪽이 어디인지 표시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어디에 빛이 들고 오후에는 어디로 넘어가는지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10시간의 직사광선을 필요로 합니다. 지도에 집, 창고, 그리고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들을 표시하세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도꼭지 위치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밭을 배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그림이 여러분의 로드맵이 될 겁니다. 무엇을 어디에 심을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 삽을 들고 텃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때그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텃밭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자,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형태와 크기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트랙터로 갈아엎어야 할 만큼 거대한 농장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할 방식은 바로 고정식 텃밭입니다. 이건 한번 만들면 수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밭을 너무 넓게 만드는 겁니다.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밭에 발을 딛지 않고도 양쪽에서 밭 중앙까지 손이 쉽게 닿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폭은 70cm에서 1mm 사이,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길이는 원하는 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밭 안에 있는 흙을 밟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흙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땅속의 유익한 미생물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좁은 밭을 한 번만 제대로 만들면
작물이 자라는 땅을 밟고 다녀야 하는 수고를 영원히 잊게 될 겁니다. 간단하지만 농사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방법입니다. 저희 계획의 다음 단계는 바로 길, 즉 통로입니다. 네, 밭고랑이나 이랑이 아니라 바로 이 통로 말입니다. 게으른 정원 혹은 손이 덜 가는 텃밭에서 이 통로는 작물을 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길은 영구적이어야 하며 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걸어 다닐 곳을 딱 한 번 정하고 그곳에 확실한 바닥재를 깔아두는 것입니다. 선택지는 무궁무진하며 예산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은 길 위에 톱밥, 우드칩 또는 나무 껍질 같은 멀칭재를 두껍게 깔아 덮는 것입니다. 이 멀칭재는 잡초가 자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퇴비가 됩니다. 좀 더 오래 지속되는 방법을 원한다면 부직포나 심지어 낡은 골판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모래, 자갈 혹은 블록이나 타일을 덮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잡초가 아예 자라지 않는 표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밭고랑 사이의 통로를 매주 잡초 뽑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게 될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이 역시 여러분이 딱 한 번만 작업하고 수년간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텃밭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효율적인 텃밭 가꾸기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상자 텃밭, 즉 두둑이 높은 텃밭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밑바닥이 없는 상자 형태이며 높이는 보통 20cm에서 4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무 판자, 슬레이트 아니면 기성 제품 테두리를 사서 만들 수도 있죠. 이 상자 텃밭의 마법은 뭘까요? 첫째, 허리를 숙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거운 작업이나 긴매기를 할 때도 편안합니다. 당신의 허리가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둘째, 이 텃밭은 마치 라자냐처럼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아래쪽에는 나뭇가지, 잡초, 잎이나 종이 같은 유기물을 깔아줍니다. 그 위에는 퇴비와 흙을 채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기물들이 부패하며 열을 발생시키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봄의 흙이 훨씬 빠르게 데워지기 때문에 작물을 더 일찍 수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텃밭에서는 토양 구성을 쉽게 제어할 수 있고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밟고 지나가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만드는 데 시간은 좀 들겠지만 이는 몇 배로 되돌아오는 아주 현명한 투자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삽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매년 땅을 깊이 파엎는 작업은 힘든 노동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흙의 층을 뒤집을 때 우리는 자연적인 토양 구조를 파괴하고 토양의 비옥함을 만들어내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과 지렁이들을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게으른 텃밭 가꾸미들은 무경운 무긍윤 원칙을 따릅니다. 즉, 땅을 파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괭이나 쇠스랑 또는 포크툴을 이용해 흙의 표면층만 5에서 7cm 깊이로 살짝 긁어주세요. 이 정도만으로도 딱딱해진 겉흙을 부수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데 충분합니다. 나머지 일은 식물의 뿌리와 지렁이, 그리고 미생물들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들이 흙 속에 필요한 통로와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겁니다. 삽질을 포기하면 엄청난 체력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땅을 더 건강하고 살아 숨쉬며 비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식의 대전환,
진정한 텃밭 혁명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흙 위에 먹이를 주세요. 자연, 특히 숲에서 일어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숲의 낙엽층을 누가 뒤엎거나 파헤치지 않죠. 나무잎과 장아지가 위에서 떨어져 부패하고 그것이 나무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할 겁니다. 흙을 위한 저희의 주된 먹이는 바로 퇴비입니다. 퇴비는 정원사의 검은 금이라고 불립니다. 텃밭이나 정원에 반드시 퇴비덤이나 퇴비함을 만들어 두세요. 거기에 모든 유기물질을 넣으세요. 베어낸 풀, 씨앗이 없는 잡초, 주방에서 나온 채소 껍질, 그리고 작물의 줄기나 잎이 등을 말이죠.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영양분과 유익한 박테리아가 가득한 최고급 비료를 얻게 될 겁니다. 매년 봄에는 밭고랑 위에 두께 몇 센티미터 정도의 퇴비층을 덮어주고 아주 살짝만 표면을 뒤섞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면 한 시즌 내내 식물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화학 비료 없이 복잡한 추가 비료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게으른 정원사의 가장 큰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잡초와 가뭄을 한 번에 해결하는 마법의 무기, 바로 멀칭 물치입니다. 멀칭이 뭐냐고요? 멀칭은 식물 주변의 흙 표면을 유기물로 덮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깎아서 말린 풀, 짚, 건초, 톱밥, 잘게 부순 나무 껍질, 우드칩, 아니면 그냥 뽑아낸 잡초도 괜찮습니다. 멀칭이 어떤 일을 하냐고요? 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죠. 첫째, 5에서 10cm 두께로 흙을 덮은 멀칭층은 대부분의 잡초가 뚫고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김매기 횟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둘째, 멀칭은 흙이 메마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분 증발이 훨씬 느려져서 물을 주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한여름 태양열로 땅이 뜨거워지는 것도, 추위로 땅이 어는 것도 막아주는 온도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멀칭의 아랫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썩어 흙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렁이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줍니다. 이건 정말 정원 필수품 중의 필수품, 절대적인 머스트 해브 아이템입니다. 멀칭 재료로 뭘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구하기 쉽고 돈이 들지 않는 옵션은 바로 깎은 잔디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갓 깎은 풀을 두껍게 깔면 썩으면서 열이 나고 땅이 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햇볕에 살짝 말린 후에 사용해야 해요. 이상적인 재료는 짚, 즉 지푸라기입니다. 짚은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나며 오랫동안 썩지 않습니다. 톱밥이나 나무 부스러기, 우드칩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묵은 것, 즉 오래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갓 나온 새 톱밥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토양의 질소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가 막힌 재료는 바로 일반적인 골판지입니다. 봄에밭에 골판지를 깔고 구멍을 낸 다음 양배추나 호박 같은 모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골판지는 잡초의 성장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토양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됩니다. 자, 이제 직접 한번 시도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멀칭층이 충분히 두꺼워야 하고 잡초 씨앗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이 당신의 텃밭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 시간을 잡아먹는 다음 주범은 바로 물주기, 즉 관수입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호스와 물뿌리개를 들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하죠.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한 번에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점적 관수, 드립 이리게이션입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은 작은 구멍이 뚫린 호스나 튜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이 아주 천천히 한 방울씩 각 작물의 뿌리 바로 밑으로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첫째, 엄청난 물 절약 효과입니다. 물이 지표면에서 증발하거나 엉뚱한 길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물이 작물이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둘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타이머에 연결하면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작동하고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발이 최소화되는 밤 시간대 관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물의 잎이 마른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는 토마토의 역병, 파이토프토라과 같은 수많은 곰팡이성 질병을 예방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점적 관수 시스템을 레고 블록처럼 30분 만에 조립할 수 있는 완제품 키트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점적 관수, 즉 물방울 관수 시스템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최소 1m 높이에 설치할 큰 물통이나 통, 수도꼭지, 그리고 일반 원예 상점에서 파는 특수 점적 테이프뿐입니다. 이 테이프는 이미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치, 점적기가 내장되어 있는 얇은 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작물을 심은 줄을 따라 쭉 펼쳐놓은 다음 물통과 연결하고 물통에 물을 채우면 끝입니다. 시스템은 오직 중력의 힘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펌프나 전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물통 안의 물은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지는데 식물들이 이 온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에 액체 유기농 비료를 조금 섞어준다면 물 주기와 영양 공급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딱 하루만 투자하면 지루하고 힘든 물 주는 일에서 벗어나 여름 내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작물을 제대로 고르는 것이 게으른 정원 가꾸기의 성공 절반을 차지합니다. 끊임없이 손이 가는 까다로운 외래종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병충해에 강하고 검증된 지역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여러분의 기후에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 없이 시베리아에서 수박을 키우는 것과 같은 무리한 시도는 금물입니다. 수확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숙성 시기가 다른 작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먹거나 가공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병든 전체 농장보다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잘 관리된 토마토 5그루가 훨씬 낫습니다. 욕심은 게으른 정원 가꾸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텃밭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노력 없이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키우기 가장 쉬운 이른바 게으른 농부의 채소 탑 하을을 꼽아보겠습니다. 1위는 단연 주키니와 파티손입니다. 이 채소들은 정말 혼자서 자라는 것 같아요. 비옥한 땅에 씨앗 하나 심고 물만 잘 주면 끝이죠. 단 한 포기만 심어도 온 가족이 먹고 남을 만큼 수확할 수 있습니다. 2위는 IP 채소입니다. 상추, 시금치, 루꼴라 같은 것들이죠. 이 채소들은 빠르게 자라며 손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후 3, 4주만 지나면 신선한 잎을 바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완두콩과 강낭콩입니다. 이 콩들은 맛있는 수확물을 줄 뿐만 아니라 흙의 질소를 공급하여 토양까지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라기 위한 지지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손이 안 가는 작물입니다. 4위는 호박을 추천합니다. 호박은 자랄 공간이 넓게 필요하긴 하지만 울타리나 퇴비 더미를 타고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거대한 열매를 선물해 줄 겁니다. 마지막 5위는 무, 비트, 당근 같은 뿌리 채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솎아주기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멀칭층 아래에서 알아서 잘 자랄 겁니다.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년생 식물을 심어보세요. 이 식물들은 한 번만 심으면 매년, 정말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답니다. 이건 게으른 농부들의 진정한 꿈이죠. 예를 들어 소렐이나 루바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봄에 가장 먼저 싹을 틔우며 물만 잘 주면 됩니다. 대파, 쪽파, 부추 같은 다년생 파 종류도 보세요. 딱 한 번 심어 놓으면 봄부터 여름 내내 싱싱한 파를 계속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어떠신가요? 20년까지도 한자리에서 자라는 고급 식재료입니다. 홀스레디시, 서양 고추냉이는 반대로 성장을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밭 전체를 뒤덮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년생 허브인 민트, 레몬밤, 타임, 오레가노도 잊지 마세요. 이 허브들은 요리를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밭에 유용한 수분 매개 곤충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확과 여유 시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똑똑한 방법은 바로 섞어 심기, 즉 동반 작물 재배입니다. 특정 식물들을 함께 심으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해충을 막아주거나 유익한 곤충을 불러들이고 심지어는 이웃 작물의 맛을 좋게 만들기도 하죠. 이는 깊은 과학 원리가 담긴 분야이지만 몇 가지 고전적이고 확실하게 검증된 조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과 양파의 조합입니다. 양파 냄새는 당근 뿌리파리를 쫓아내고 반대로 당근 냄새는 양파의 해충을 막아줍니다. 토마토는 바질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바질이 토마토의 풍미를 높이고 해충을 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나 배추류 옆에는 딜, 샐러리 또는 세이지를 심어주면 나방 유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 주변 가장자리에 심는 금잔화, 즉 마리골드는 텃밭을 예쁘게 꾸며줄 뿐만 아니라 뿌리옥 선충 같은 토양 해충으로부터 다양한 작물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자연의 연합을 활용하시면 화학적인 방제 수단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텃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게으르지만 현명한 텃밭 농부를 위한 또 하나의 꿀팁, 바로 녹비 작물 또는 녹색 거름입니다. 이 식물들은 수확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른 무나 양파처럼 텃밭에 빈자리가 생기면 땅을 그대로 비워두지 마세요. 흙이 훤히 드러나 있으면 잡초에게는 최고의 초대장이 될 뿐입니다. 대신 그곳에 겨자, 페이셜리아, 귀리, 호밀 같은 녹비 작물을 심어보세요. 이 작물들은 아주 빠르게 자라면서 빽빽한 초록 카펫을 만듭니다. 이 카펫은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요. 강력한 뿌리는 어떤 삽질보다도 땅을 깊숙이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어느 정도 자라 꽃이 피기 직전에 이 작물들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베어낸 녹색 줄기들을 멀칭 재료로 밭 위에 그대로 두세요. 이 녹색 덩어리들이 썩으면서 땅의 질소와 풍부한 유기물을 공급해줍니다. 이는 퇴비나 땅을 힘들게 뒤집는 과정 없이도 흙의 비옥도를 높이고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저희가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심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통적인 방식은 밭에 일렬로 줄지어 심는 건데요. 사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노동력을 줄이는 효율적인 텃밭 관리에서는 밀식 재배, 즉 블록 형태로 촘촘하게 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식물을 한 줄로만 심는 대신 밭의 전체 공간을 활용해 여러 줄을 엇갈리게 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를 한 줄만 심는 게 아니라 3줄이나 4줄로 촘촘하게 심는 거죠. 장점이 뭘까요? 작물들이 충분히 자라면 ip들이 무성하게 자라 서로 맞닿으면서 땅 전체를 덮는 초록색 카펫이 만들어집니다. 이 카펫이 흙의 그늘을 만들어주면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흙의 수분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작물 스스로 멀칭 효과를 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게다가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밭면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1제곱미터당 얻는 수확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물론 호박처럼 주위로 넓게 퍼지는 작물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근, 비트, 양파, 상추처럼 잎이 위로 자라는 작물들에게는 이 밀식 재배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근이나 파슬리 같은 작은 씨앗들은 파종하기 정말 불편합니다. 씨앗들이 너무 촘촘하게 뿌려지기 쉽죠. 그러면 나중에 싹이 올라왔을 때 불편한 자세로 몇 시간씩 솎아내느라 시간을 다 써야 합니다. 이건 게으른 농사법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 테이프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씨앗 테이프는 일반 종이 테이프에 씨앗이 이미 적절한 강역으로 부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고랑을 만들고 테이프를 깔아준 다음 흙을 덮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싹이 자처럼 곱게 올라오고 따로 솎아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테이프는 상점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기도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화장지 스트립을 준비하고 전분이나 밀가루로 풀을 끓인 다음 이쑤시개를 사용해 풀을 한 방울씩 바르고 그 위에 씨앗을 붙여주면 됩니다. 긴긴 겨울밤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다가오는 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모종을 키우신다면 밭에 심기 전에 그것들을 올바르게 순화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즉, 햇빛과 바람, 그리고 기온 변화에 점차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죠. 보통 이 과정은 수십 개의 모종 상자를 매일 밖에 내놨다가 다시 들여놓아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텃밭 한쪽에 작은 육묘장이나 임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보세요. 예정된 정식일 1주일이나 2주일 전에 모든 모종을 그곳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부직포나 차광망으로 덮어줍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덮개를 두세 시간 정도만 열어두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줍니다. 며칠 후에는 하루 종일 열어둘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밤에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들은 스트레스 없이 새로운 환경에 부드럽게 적응하게 되고 여러분도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직포는 이들을 강한 햇볕과 밤의 서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 가꾼 텃밭이라도 잡초는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잡초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뽑아서 퇴비통에 넣는 대신 우리는 이른바 베어내고 덮어두는 방식, 즉 찹앤드롭, 첩앤드롭을 활용합니다. 만약 잡초가 아직 씨앗을 맺지 않았다면 평괭이 같은 도구로 땅 바로 위를 베어내서 그대로 밭에 두세요.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잡초를 굳이 멀리 옮기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땅 위에 남겨진 잡초는 햇볕에 빠르게 말라 추가적인 멀칭제가 됩니다. 이는 토양을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죠.
셋째, 이 잡초들이 썩으면서 땅에서 가져갔던 모든 영양분을 다시 토양으로 되돌려줍니다. 결국 잡초는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라 밭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는 셈입니다. 땅속에 남은 뿌리 역시 이로운데요. 뿌리가 썩으면서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잡초가 씨앗을 맺기 전에 이 작업을 정기적으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비결은 바로 아군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아군은 유익한 곤충들과 새들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텃밭 안이나 주변에 꿀이 많은 꽃들, 예를 들어 금잔화, 메리골드, 코스모스, 그리고 페이셀리아 같은 꽃들을 심으세요. 이 꽃들은 수정에 필요한 벌과 뒤형벌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진딧물의 최대 천적인 무당벌레와 풀잠자리도 불러들입니다. 밭 한쪽 구석에는 풀을 깎지 않고 야생 그대로의 작은 섬을 남겨두세요. 그곳에는 달팽이와 민달팽이를 잡아먹는 딱정벌레들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새들이 마실 물그릇에 목욕통을 설치해 주세요. 박새나 참새 같은 새들은 애벌레와 다른 해충들을 기꺼이 잡아먹을 것입니다. 정원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면 스스로 균형을 잡는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살충제를 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 줄 것이고 여러분은 그저 지켜보면서 깨끗하고 건강한 작물을 수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게으른 텃밭 관리는 결코 빈둥거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마트한 접근 방식과 전략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름 내내 힘들게 문제와 씨름하는 대신 봄에 단 한 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고정식 텃밭, 멀칭된 통로, 점적 관수, 땅을 뒤엎지 않는 무경운 방식, 그리고 꾸준한 멀칭. 바로 이것들이 주말 농부의 편안한 여름 휴식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방식이 여러분의 힘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토양을 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며 비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일은 덜 하는데 수확은 더 많이 얻습니다.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더 이상 밭에서 단순히 노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밭의 현명한 관리자 혹은 지휘자가 되어 올바른 방향만 제시할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이 그 아름다운 심포니를 연주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게으르지만 풍성한 수확을 위한 여러분만의 가장 중요한 비밀 노하우나 꿀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최고의 팁 컬렉션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